네,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이동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 탄력성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페이지는 아마 24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23페이지네요. 네, 페이지는 23페이지.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격 탄력성 봤었죠.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먼저 개념부터 아셔야 되겠네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보세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게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가격 탄력성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소득 탄력성의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다. 자, 우리 가격 탄력성은 여기가 소득이 아니고 뭐였죠? 네, 가격 변화율이었잖아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의 식을 알고 있으면 소득 탄력성의 식도 그냥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소득 변화율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수요량 변화율을 소득 변화율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는 시험에서 잘 출제는 안 해요. 잘 안 하지만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될까요? 개념하고요. 개념하고 정상제, 열등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상제, 열등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정상제라는 게 나오고 열등제라는 게 나오네요. 자,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제한을 얘기합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해. 소득이 감소하니까 수요량도 감소해. 자, 이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러스. 자, 마찬가지 같은 방향이죠? 플러스. 즉,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다.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다. 플러스라는 말은 0보다 크다는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볼까요? 열등제 한번 보겠습니다.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 소득이 줄면 수요량이 증가해.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상제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뭐 자동차, 아파트.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아파트와 자동차와 같은 물건들은 더 사고자 하겠죠. 하지만 열등제는 이름 그대로 안 좋은 물건인 거예요. 자, 내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저런 물건을 내가 살 수 없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정상제죠. 하지만 부채.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부채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정상제, 열등제, 그리고 소득 탄력성의 개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네, 우리 수험생분들이 조금 뭐 개념 잡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교차 탄력성이에요. 항상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여기, 여기 Y제는 해당 재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해당 재화죠. 해당 재화.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게 교차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가격 탄력성은 뭐였습니까? 이 X제면 여기도 무슨 제였어요? X제였죠. 그런데 교차 탄력성은 물건이 다릅니다.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야, 교차 탄력성은 물건이 두 개 등장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교차 탄력성은 부동산이 두 개 등장합니다. 자, 물건이 두 개 등장할 때 우리 시험은요,
이 둘의 관계를 묻습니다. 너희 둘이 무슨 관계야? 이걸 물어봐요. 자, 여기 볼게요. 만약에 X제 가격이 상승했어. X제 가격이 상승했어. 그런데 Y제 수요량이 증가해. X제 가격이 올랐는데 Y제 수요량이 증가해요. 그럼 이때 너희들은 무슨 관계야?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야? 자, 볼까요? 자, X제 가격이 올랐어. 야, X제 비싼데? 야, X제 비싸다. 비싸다. 야, 못 사겠다. Y제 사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무슨 관계입니까? 야, X제 못 사겠다. Y제로 대신해. Y제로 대체해. 이 얘기잖아요. 즉, X제 가격이 올랐을 때 Y제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둘의 관계는 대체 관계구나. 대체 관계구나. 자, 그럼 봅니다. X제 가격입니다. X제 가격이 올랐을 때 Y제 수요량도 증가했대요. 둘이 같은 방향이네요. 플러스네요. 자, 그래서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큽니다.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큽니다. 자, 그럼 만약에 반대로 X제 가격이 올랐는데 Y제 수요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우리는 보완 관계라고 그럽니다. 자, 보완제 설명은 제가 그때 자세히 안 들었지만 보완제라는 거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자, X제 가격이 올랐어. 야, X제 너무 비싸. X제 못 사겠어. 그랬더니 Y제도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면 같이 사고 안 사면 같이 안 사는 거는 보완제. X제를 안 사는데 Y제를 산다 그러면 그거는 대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플러스면 대체제고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보완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차 탄력성 식은요.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인중개사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전형적인 교차 탄력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격 탄력성도 같이 섞여 있죠. 이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셔가지고 보자마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읽어보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눈치채셨습니까? 자, 이 문제를 보면 이 아파트라는 게 하나 나와. 아파트. 자,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부동산이 두 개 나오네? 부동산이 두 개 등장했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부동산이 두 개 나오면 교차 탄력성 문제인데, 이걸 감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묻겠구나.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4% 감소했답니다. 이때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고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관계를 묻고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문제 파악이 끝났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걸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길다. 문제가 길 때는요, 문제 읽으면 안 돼. 읽으면 안 돼. 문제 읽으면 안 돼. 문제 읽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가 길 때는요, 바로 지문 봅니다. 지문을 봤더니 대체제 보완제 이런 말이 나와. 아,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안 읽어봤지만 부동산 두 개 나오겠구나.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나는 빨리 찾아야지. 그리고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탄력성이겠네.
하나는 가격 탄력성이고 하나는 교차 탄력성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뭐 거의 100%입니다. 문제 파악이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 파악이 끝났으면 이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야.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내면 돼. 자, 볼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가 나왔어요. 다세대 주택이 나왔어요. 자, 이 둘의 관계 보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아파트 가격이 16%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8% 증가했습니다. 둘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 아, 대체제네. 대체제. 그럼 이제 대체제니까 교차 탄력성을 묻겠죠. 자, 교차 탄력성을 보니까 숫자가 두 개 나와요. 16하고 8이야. 16하고 8. 탄력성은 분수잖아. 그죠? 모든 탄력성은 분자의 수요량이 올라가요.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8이 수요량 아닙니까? 8. 그러면 16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와야지. 16분의 8이 교차 탄력성이에요. 0.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아파트 가격이 16% 올랐는데, 여기 아파트 수요량이라고 돼 있죠? 이 둘은 무슨 물건? 같은 물건. 4%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탄력성입니까? 부동산이 같으니까 가격 탄력성이죠. 같은 부동산은 가격 탄력성. 그럼 이것도 수요량이 당연히 분자로 올라가고 16이 분모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탄력성 0.25, 교차 탄력성 0.5, 둘의 관계는 대체제. 네.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시잖아요. 이걸 여러 번 보다 보면, 이 문제 딱 보니까 대체제, 보완제, 탄력성 문제네. 부동산 두 개 나오겠구나. 그러면 숫자 찾는 겁니다. 자, 16, 8, 4. 그죠? 그러면 16, 8, 4. 얘 둘은 아파트. 얘는 다세대. 봤더니 올랐는데 오르네. 16분의 8 플러스니까 같은 방향 플러스니까 대체제. 같은 부동산이네. 16분의 4 얘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얘는 교차 탄력성. 이렇게 푸는 겁니다. 10초, 20초 컷이죠. 이렇게 푸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차 탄력성과 관계되는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교차 탄력성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험에 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봤고요. 소득 탄력성에서는 소득 탄력성의 개념,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정상제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정상이다. 열등제, 안 좋은 물건이다.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물건이다. 탄력성은 0보다 작다. 반대. 교차 탄력성, 부동산이 두 개 등장한다. 이 둘의 관계를 묻는다.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부동산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데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보완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